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장에 돈이 부족하니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 핵심적인 종목만 보자. 그리고 지수는 이 100선으로 끊어서 레벨대에 따른 대응 전략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김정수 운용역. 오늘 장 어떻게 봐주셨을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운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거래는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핵심주로 얘기해 주셨던 부분 가운데서 원전주들도 있었죠. BHI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원전 쪽으로 매기가 갔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평가부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보면서 딱 떠오르는 거는 이거 항산화 작용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앵커님. 그 화장품 광고할 때 많이 나오는 항산화 작용, 그 건강식품 그 얘기하시는 거세요? 항산화 작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 같은 거 있잖아요. 철. 밖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녹슬죠. 녹슬죠. 네. 녹슬지 않게 하는 게 항산화 작용이죠. 우리 그 몸속에서 뭐 음식을 섭취를 하거나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과다 분비가 되면은 노화가 좀 빨리 오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우리 몸 조직 자체가 좀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좀 자정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콩도 먹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좀 먹고, 비타민도 좀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꼴이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거래대금 감소나 유동성 감소, 이 현상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기준을 2350과 2450, 을 제시를 하면서 왔었잖아요. 2350에서는 세 가지 섹터가 메인이다 해서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바이오 대장주,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코스피보다는 이번엔 좀 코스닥 우위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450 넘어가서부터는 이 산업의 이슈, 빅 이슈가 시기 안 바뀐다 해서 조선하고 방산주를 못 스타트면은 전력주하고 이제 원전주에서는 이제 BHI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한테 찝어드렸잖아요. 이런 거 사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450에서 2550을 향해서 가려면 수출주들 가운데서 배터리하고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다라가 콕 집어드렸죠. 반도체가 자금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2550선까지 열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이게 아니면 다 가짜 신호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인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이 항산화 작용이라는 거를 왜 화두로 꺼내놨냐면, 유동성이 너무 감소됐어요. 지금 시장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5.5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관세와 관련된 이런 노이즈들도 계속 남아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금리도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인하 관련된 좀 뉘앙스를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것도 아직도 지금은 뭐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는 좀 진전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말끔하게 해결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쪼그라들다 보니까 침체되는 거죠.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가들 입장 말고 이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투자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자본주의가 주식시장의 꽃인데 주시장이 우리 코스피가 자본주의 꽃인데 여기에 이 정치적인 변수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세 관련된 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냅두다 보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 얼마 되지 않은 자금을 가지고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기본적인 자정자금을 해주기 위해서 이 얼마 되지 않은 자금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좀 계속 재료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큰 대형 사이즈는 못 움직이지만 중성주라도 이렇게 계속 좀 재료를 던져주면서 주식시장에 떠나려고 하는 이런 자금들을 최소한 막아서 조금만 희망 좀 가져봐 이런 식으로. 바이오, 야, 비만제로 내가 좀 던져줬잖아. 삼바 같은 큰 주식은 못했지만 내가 페트론이나 뭐 인벤티지랩이나 이런 것 좀 한번 볼게요. 인벤티지랩이나 뭐 이런 주식들을 계속 던져주면서 페트론이나 야, 주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탈되는 자금들을 막아주는 좀 작용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정체되는 상태에서 제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6조 시장에서 오늘 5조까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차나 삼바나 이런 애들을 건들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얘네들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지금 없는 거고 죽이려다가 어제 딱 브레이크 걸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돈을 키우자고 하자니 글로벌 환경이 안 갖춰준 거라 이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다 보면 그죠?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자정작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식시장이라는 이 생리가 계속 움직이게끔 하려면 왜냐하면 계속 시장이 정체가 되면요. 우리나라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냐면 옵션 거래가 정지가 돼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우리가 매월 두 번째 목요일마다 만기 있잖아요. 이 옵션 가격은 거품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저점 만들기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 프리미엄을 제거를 하는 과정들이 있으려면 최소한의 변동폭과 저기 최소한의 투입돼야 되는 자금들이 나와야 됩니다. 코스피 시장이 투입되는 자본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나와야 돼요. 코스피가 한 5주면 한 10조 정도. 그래야지 이 기본 틀이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기본적인 밑바탕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지금 생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요런 좀 판단을 저는 오늘 좀 했고요.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좀 접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인식의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에 대한 전략이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전략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적중이 됐잖아요. 전략이 적중이 되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계속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하거나 실수를 결정적일 때 해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전 그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지수대를 제시를 해드리고 무조건 2350 올 거야. 2400 이거 저점이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확고하게 이야기해드리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저는 또 실수를 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제 어떤 영혼을 떼서 다시 보는 거거든. 설사 전략이 틀려도 치명적이지 않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기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급락이나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감소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 2-3번 정도 큰 폭락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고 제 방송을 2-3개월 동안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유동성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급락이나 조정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이번에 또 무조건 폭락이 나올 거야. 그래서 2350 다시 가겠지?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갈 거라고. 거기에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과 관련된 전략을 차별화적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감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러다가 생각이 편향되면 또 실수할 거란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가 나올 거라는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닫게 되면 거기에 사람은 자만하게 되어 있거든. 이때 필요한 게 균형 질서예요. 하워드 막스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확고하게 생각하는 게 확신을 갖는 게 틀릴 수 있다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 구간에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이번 시장은 무조건 하방에 가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위로 갈 수 있다. 이 얼마 안 되는 자금만으로도. 왜? 시장이 자정자금 황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전략이 맞아도 되고 틀리더라도 타격이 없게끔 이번 구간을 대응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내용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살아남아요. 내가 실수할 것도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것도 대비해야 된다. 전략이 계속 적중하다 보면 사람은 오만해지게 되고 거기에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되거든. 그런 걸 저는 미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대비하는. 왜냐면 사람은 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거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일부 나올 거예요. 절대 승부 안 봅니다. 애매한 구간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거래 대금의 감소가 지금 너무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래 대금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100포인트 빠지면 2350까지, 2400, 요 구간에서 살 자금은 좀 남겨놓는데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급락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현금을 다 100% 만든 상태에서 저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거를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확률이 높았다가 하더라도. 왜? 이번에는 돈의 구조가 과거하고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은 일정 수준의 주식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무너진 흐름들이 나오면 하이닉스나 LG 에너지솔루션 3바의 세 종목이 급락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 급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텨준 상태에서 중성주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이 수익률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냥 물린다고 생각하고 바이오하고 방산주하고 조선주 대장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10조, 12조 이상 커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더 키울 수 있겠죠. 물론 그때 좀 더 비싸게 사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더니 보수적인 전략이 설사 틀리더라도 시장이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은 동참할 수가 있는 거고 시장의 상승이 아니라 만약 급락한 조정이 나오면은 요 일정 현금을 가지고서 그때 또 상황 보면서 2350을 할지 2400을 할지 그때 시장 상황 보면서 이슈 보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또 추가적인 조언을 제시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이드, 다운사이드 양쪽 모두 다 일정 부분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VOD 다시 돌려보시면서 김정수 운영이 어떤 얘기를 하나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주말에도 하시죠? 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하고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투자 자문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뵐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수 운용역의 투자 전략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이 토마토 투자 자문 채널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은 한 주의 밑그림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시장과 관련해서 또 전략을 쭉 들어보느라 다음 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아마 이 시간에 미리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참고 바랍니다.